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보유세를 구성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과라면서 연일 북한의 움직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폭파하고 있으며 이는 전면적인 비핵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도정 목표가 나오면서 예산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외에 연정 분야도 줄이기로 하자 동의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학교의 총장 공백이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민주적 총장 선출을 요구하는 교수회의 반발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의 경우 9억 원, 다주택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를 곱한 뒤 다시 세율인 0.5에서 2%를 곱해 구합니다. 공정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높여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90% 인상할 때는 2천억 원 정도 세수가 증가하고 100%는 4천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담겼습니다. 6억 원 이상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최소 0.05%포인트, 최대 0.5%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이 경우에 대상 인원은 약 12.8만 인, 그리고 세수 효과는 약 5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정도고요. 세 번째 안은 공정가액 비율을 연 2에서 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하면서 동시에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하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 3주택자 이상의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종부세 개편 방안은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를 전달받은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 다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는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기까진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달 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특위를 연장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경 수사권 원점 재검토 얘기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보완할 점은 보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시키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내용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검찰 인사 등을 보면 아직도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째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을 합하면 절반 의석이 확보된다며 강력한 개혁 연대를 구축해 후반기 원 구성부터 마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보수야당들은 당 내부 진통을 겪고 있어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홍렬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무기구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투표해 선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엔 4선의 오재세 의원을 선임했고 부위원장엔 3선의 민병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웅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8명으로 구성했고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이춘석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전준희는 앞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 8월 25일에 열릴 전국 대의원 대회의 규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고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와 권리당원 대의원의 투표 비율, 컷오프 기준 등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민감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선출 방식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가 유력합니다. 당원들 사이에선 친문 지지율이 높고 표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만큼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에게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지난해 말까지 입당하고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할 허익범 특검팀은 파견 검사 12명 가운데 장성훈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평검사 9명 등 10명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박상용 특검보는 장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일부 근무 경험이 있고 나머지 다른 검사들 다수도 첨단범죄수사부 경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부터 특검 사무실에 나와 수사 기록을 보고 있고 확정이 안 된 나머지 2명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27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울산시 울주군 울산에서 포항고속도로 범서 제2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600m 길이 터널 안에 차량 20대가량이 운행 중이었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경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화재가 났다는 화재 차량 운전사 55살 A씨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삼계탕과 치킨 등 닭고기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공급이 늘면서 산지 가격은 폭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육계 농가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보양식 삼계탕. 펄펄 끓는 국물을 마시면 땀은 비오듯 쏟아지지만 더위를 이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은 선택을 망설이게 합니다. 야식계 대통령 치킨도 상황은 마찬가지. 러시아 월드컵 특수까지 겹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름 되고 월드컵도 있고 해서 치킨 먹을 일도 많고 삼계탕도 종종 먹게 되는데 닭값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여름철 닭고기 성수기가 다가왔지만 육계 농가와 소비자 모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6개 1kg당 산지 가격은 1,137원으로 1년 전보다 26% 하락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4,69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산지 가격은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찔끔 내린 셈입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닭고기가 과잉 공급되고 유통비용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현재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유류값 인상으로 유통비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라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직접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폭파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비핵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를 주재하던 트럼프 대통령. 북미 대화로 인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돌아왔고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들의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고 다시 짚었습니다. That they've already sent back or in the process of sending back the remains of our great heroes who died in North Korea during the war. 그러면서 전면적인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새롭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대형 실험장을 폭파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부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They've already blown up one of their big test sites. In fact, it was actually 4 of their big test sites. And the big thing is it will be a total denuclearization, which is already starting taking place. 여기서 대형 실험장은 지난달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폭파가 진행 중이라는 엔진 시험장은 미국 타격이 가능한 ICBM급 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진 평안북도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발사장에서 뚜렷한 해체 움직임은 없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자리 바로 옆에 앉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두고 북한에 간 줄 알았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무부는 당장 발표할 만한 방북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남북이 오늘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된 건 약 3년 만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해 모처럼 만난 남북은 금강산을 화제로 덕담을 나누는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금강산의 정기를 받고 금강산 자연의 모든 그 철학을 따서 내 민족의 한을 적실해서 한번 풀어야 된다. 상봉이 중단되었을 때는 또 이 금강산이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을 진짜 그야말로 뼈저리게 체감하는 그런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겠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사 확인 의뢰서는 7월 3일까지 교환하고 최종 명단은 8월 4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 전에 금강산에 파견해 사전 준비를 하고 상봉 장소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보수를 위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남북 양측은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을 잇따라 열며 회담에 집중했습니다. 당초 오늘 회담 변수로 거론됐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와 탈북 여종업원 12명 송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4.27 판문점 회담의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을 끝내고 조금 뒤 확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의 뜻을 같이 하고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크레물린궁 공식 환영식 이후 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공동 번영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뒤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경제 발전의 축으로 삼은 신동방 정책과 한국의 신국방 정책이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와 가스, 전기 등 3개 분야 협력뿐 아니라 항만과 조선까지 확장된 9개의 다리 전략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저배저다 조선소 현대화와 한러 합작회사 설립은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우주와 과학, 원자력 등 첨단 ICT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실질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과 안보 협력에 대한 공동 노력도 합의문에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하원 연설에 나선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양국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양자 회담과 확대 회담 등을 끝낸 뒤 두 정상은 양해 각서를 체결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러 우호 협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도정 목표가 제시되면서 예산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외에 의회와의 연정 사업도 줄이기로 하자 도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5개 도정 목표의 185개 세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1조 6,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 연정사업 규모 1조 6천억 원 가운데 4천억 원 정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8천억 원, 산하기관 조정과 수익금 증대로 4천억 원 등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정 사업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초안일 뿐 도의회와 논의에 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연정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되다 보니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차기 의장과 대표 선거에 나온 의원들은 일단 의총을 통한 논의 과정은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이랑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재명 당선자가 생각하는 거랑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은 브레이크는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경기도 새 정부와 의회가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는 인천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남구 등 원도심의 분양시장이 꿈틀거리는가 하면 적자 사업이란 꼬리표가 붙었던 서구 루원시티도 민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616세대를 분양하는 인천의 한 견본주택 개막일. 무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기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원도심 지역 미분양 속출은 옛말이 된 듯 실수요자를 자처하며 남구를 찾아들었습니다.
상권도 괜찮을 것 같고 교통편도 좋을 것 같아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왔고요. 생각보다 아침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 건설사 측은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서 남구가 새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폭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구의 대규모 개발 계획, 즉 인천 뮤지엄파크, KTX 복합환승센터, 수인선 복선화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인천대가 빠져나간 남구 도하지구에도 7,1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상권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실이나 인천시 재정이 투입될 거란 우려를 샀던 서구 루원시티. 최근 주상복합용지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에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토지 매각 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고 일군 건설사들이 시공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인 고속도로와 인천 2호선과 가까운 데다 서울 7호선, 2호선 연장 계획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루원시티 인근 가정지구 아파트 단지들도 명칭에 루원을 붙이는 등 브랜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인하대학교는 현재 총장이 해임된 상태로 5개월 넘게 운영 중인데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차기 총장 선출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30억 원의 채권 투자 손실 책임으로 최순자 총장이 해임된 인하대. 5개월이 넘도록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차기 총장 선출은 최 총장이 해임 당시 재단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이후 최 총장의 소청 심사는 기각됐지만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인하대 교수회가 지난 4월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추천위 외부 인사 선정에 교수회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그 외부 인사 1인을 재단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모시도록 하는 게 교수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인천 지역 시민단체 등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등 최근 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한진그룹의 족벌 경영 때문이라며 인하대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총장은 이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총장이 선출돼야 한다 보고요. 차기 총장이 선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장 공모 일정 등 적어도 40여일 이상. 당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총장의 공백 상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경기도가 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 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야구와 축구, 캠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색다른 여가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녹색의 그라운드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야구장입니다. 조명시설과 덕아웃도 갖추고 있어 프로구단의 연습구장 못지않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에서는 다양한 야외 경기가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새로 조성한 스포츠 테마파크 팀업 캠퍼스입니다. 국비와 도비 212억 원을 들여 1년여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공식을 기념해 열린 친선 경기에서 선수들은 최고의 환경과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정말 탁 트여 있어서 경치도 괜찮고 또 던질 때 시설도 좋았고 또 기량 면에서도 또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운동뿐 아니라 가족 단위 여가 생활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할 수 있는 30여 개의 글램핑장과 통나무집은 휴식을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팀업 캠퍼스를 누구나 즐기고 배우는 스포츠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엘리트 체육 꿈나무 생활체육인과 전현직 체육선수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는 플레이로 건강한 사회인 양성을 그 목표로 내일부터 문을 여는 팀업 캠퍼스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조선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건설한 농업용 저수지, 일명 서호인데요. 수원시가 이곳에 인공섬을 조성했더니 철새들의 집단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수원 도심에 위치한 서호 저수지입니다. 철새들이 떼를 지어 비행하는 모습에 시민들이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가마우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날아오를 때 정말 예뻐요. 넋을 잃고 그냥 쳐다보기도 하고. 서호는 조선 정조가 200여 년 전 수원 화성을 지을 때 만든 농업용 저수지. 수원시가 지난 1996년 저수지 중앙에 인공섬을 만들고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4, 5년 전부터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물론 흰뺨 검둥오리, 큰 기러기, 비오리 등 10여 종의 철새 도래지가 됐습니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철새나 겨울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가마우지는 겨울의 나라와 이듬해 봄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최근 텃새처럼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사 결과 인공섬에는 가마우지 8천여 마리가 1,700여 개의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외부 환경에 위협이 없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사냥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서식 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개체수 증가에 따라 배설물에 의한 백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생태환경 모니터 등 철새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오늘부터 도청 22개 실국과 16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의 안전행정, 문화복지, 노동경제환경, 기획재정, 농정건설, 교육여성 등 6개 분과는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28일까지 2차례씩 회의를 진행합니다. 6개 분과 외에 평화통일특구와 새로운 경기, 교통대책, 4차 산업혁명, 평화경제, 평화안보 등 인수위의 6개 특위도 곧 일정을 마련해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부산 항만에서 붉은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가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에 대해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중국 푸젠성 등 불개미 분포 지역 11개 성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진 소독을 하지 않으면 검역 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히 검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양식 참다랑어 출하 기념 행사를 열고 올해 말까지 30여 톤이 출하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하하는 참다랑어는 3kg 미만의 자연산 치어를 22개월 동안 양식해 30kg까지 키운 것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규모 시범 사업을 넘어 참다랑어를 대량으로 상업용 출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획량 가운데 85%를 양식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오늘 멕시코와의 결전을 펼칠 로스토프 나노드에 입성했습니다. 멕시코전 승리를 위해선 손흥민, 황희찬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조별리그 3차전. 후반 32분 권창훈의 강력한 왼발슛이 멕시코의 골망을 가르며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공격을 맡았던 손흥민과 황희찬 듀오는 멕시코와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축구대표팀이 2년 전 멕시코의 승리를 재현하기 위해 러시아 로스토프에 입성했습니다. 대표팀은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멕시코보다 한 발 더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이 다 같이
이런 강팀 멕시코를 상대로 한 발 더 뛰면서 또 부딪혀주고 서로 잘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선수들끼리 믿고 있어요. 체력과 기술 등 멕시코 전력이 한 수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멕시코가 초반부터 한국팀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을 대비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앞선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멕시코의 뒷공간을 무너뜨려 득점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은 이재성과 이승우가 양 날개로, 투톱에는 손흥민, 황희찬이 출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팀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멕시코의 공격진을 협력 수비로 막아내는 것이 이번 승부의 관건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밤 로스토프 경기장에서 멕시코전에 대비한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OBS 뉴스 정준호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3대 0으로 격파하며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프랑스도 은바페의 결승골로 페루를 1대 0으로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로아티아가 예상을 깨고 경기 초반부터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입니다. 전반전을 득점 없이 마친 두 팀은 후반 8분 크로아티아의 레비치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0대 0 균형을 깼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크로아티아는 후반 35분 모드리치의 추가골에 이어 후반 45분 라키타치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3대 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제압한 크로아티아는 2승을 거두며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반면 메시가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프랑스가 은바페의 결승골로 페루를 1대 0으로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은바페는 19세의 나이로 월드컵에서 프랑스 선수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호주와 페루를 연파한 프랑스는 시조 1위로 올랐으며 조별리그를 가볍게 통과했고 36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페루는 2패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2연승을 노리던 덴마크는 호주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덴마크는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전반 38분 비디오 판독으로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하며 호주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덴마크는 1승 1무 승점 4점으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지켜냈고 호주는 1무 1패로 16강 진출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볼고그라드시에 날벌레떼로 인해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볼가 강변에 위치한 볼고그라드시는 습기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모기를 비롯한 날벌레떼가 창궐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시 당국이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펼쳤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1.8도까지 오르며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강원과 남부에선 오늘 폭염특보까지 발효됐고요. 대구 등 곳곳에선 33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곧 몇 시간 후면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불볕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일요일엔 서울이 낮 동안 32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돌며 푹푹 찌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요.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전 한때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이고요. 볕도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말 내내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알아두시고 야외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9도, 인천은 25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낮 동안 29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한여름 같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낮 동안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활명수. 121년 전 궁중에서 태어나 사람을 살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아프리카에 물을 보내는 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부채표 활명수. 빨리 휴가계 내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대기예요. 아직도 휴가계 못 냈어? 그럼 나 먼저 간다. 익스피디아 하라! 전 세계 수많은 항공권과 호텔을 대기 없이 즉시. 여긴 대기가 전혀 없네. 익스피디아.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너무 맛있어요.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재료부터 건강해야 좋은 우유인 거 아니? 1등급이 2개잖아. 좋은 우유만 골라서 나 100%구나. 나 100%. 제조일자도 꼭 챙기세요. 이야, 신기하네. 분명 끓이지 않았는데 끓인 것 같아. 맛이 깊어. 또 블랙 드시네요? 아, 예. 깊고 진한 신라면 블랙. 커피자라 겁나 좋군. 오뚜기 떠먹는 커피자. 분명 시간이 주는 맛이라는 게 있죠. 카레도 숙성하면 맛의 깊이가 다르지 않겠어요? 카레 자체만으로도 맛있게. 카레가 맛있어야 카레가 맛있죠.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요즘 보기 지긋지긋지긋해. Everybody happy happy happy. 잠못 드는 여름 끝도 고기 해피홈만 있으면 고기 없이 해피. Everybody happy home. 6월 22일 OBS 뉴스엠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